오늘의 뉴참사 주제는 우리 그 희대의 피의자 대법원장 후보자 네. 조희대. 피의자란 말이 실제적으로 고발을 당해 있는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법비입니다. 법비. 법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한 도적이라는 얘기죠. 자, 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분이 판사 시절에 했던 판결로 인해 가지고 이게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다라는 걸로 해갖고 현재 피고발인 상태에 있는 이른바 용의자라는 거죠. 피의자. 근데 문제는 이 피의자에 대해서 저기를 안 하는 거야.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재판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게 고발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유탐사에 나온 박기택 변호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대치동 빌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뭐 1,500억? 뭐 2,000억짜리 빌딩이었는데.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부지가 1,000평이고, 이게 9층인데 1,500억이란 얘기는 한 층당 100억이란 얘기야. 그거를 920억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40억만 주고, 삼성 메디슨이. 계약금 40억만 주고, 나머지 돈을 안 줬어요. 왜? 안 줬으면은 계약을 이행을 하든가. 그래서 근데 안 주고 대신 조건부 대출 약정서 450억을 주면서 여기 사인을 해라 라고 하는데 보니까 아니 이거는 내가 조건부가 이게 될 수가 없는 내용인데 이걸 내보고 왜 사인하라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뭐 이게 어그러져 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어떻게 막 하여튼 난리가 나가지고 근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돈을 안 주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대법원 판결까지 서울고법에서 엎어가지고 이 변호사 보고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엄청 짧게 줄인 건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 정리를 잘 못하는구나 네가. 네. 보통 이런 빌딩들을 사고 팔 때는 빌딩이 온전한 상태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임대보증금이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출에 잡혀 있으면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냥 이런 물건, 이거 얼마예요? 그럼 10,000원, 그럼 10,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고 파는 과정 중에 이제 채무 조정과 인수인계 조정을 엄청나게 많이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빌딩도 그런 게 걸려 있었을 거야. 뭐 보증금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걸려 있었던 금액이 있었을 거고, 자, 그 금액을 제외하면, 이거 인수하면 돼. 보증금은 인수하면 되는 거고, 대출은 인수하면 되는 건데, 자, 나머지 금액 부분을 지가 현찰로 주고 나머지 인수할게. 이게 정상적인 계약인 거야. 근데 그 계약을 삼성이 돈도 있으면서 그 계약을 그렇게 진행을 안 하고 삼성 메디슨이 네가 대출을 좀 받아줘. 그래서 나는 그 대출금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그냥 내가 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빌딩을 그냥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금만 내고. 그렇죠. 계약금만 40억 내고. 내고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재판을 했는데 계속 판사들이 삼성 편을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맨날 하는 소리가 아니 뭐 같은 등치도 아닌데 삼성하고 일반인하고 똑같은 배우를 받으면 되냐. 이게 법조계에 오랫동안 있던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그 고발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법적인 논리를 갖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해도 삼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문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원래 이분이 처음에 그렇게 막 해가지고 첫 번째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합니다. 근데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어요. 그래서 탐성서를 또 들었죠. 그래서 또 재상고했는데 이젠 대법관들이 상고 이유를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내가 이래 해서 상고한다 이렇게 쓰니까 대법관들이 이 상고 이유를 지 맘대로 바꿔가지고 다시 판결이 이상하게 내버려요. 결국 삼성이 이긴 걸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 문제는 이렇게 끝나면 그럼 뭐 안 팔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데
안 팔리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었던 금전적 손해와 엄청난 소송 비용,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갖고 잃어버린 기회 비용에 대한 보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거야. 하지만 이 피의자는 건물을 팔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엄청난 소송비와 관련 비용을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방송에서는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죠. 제3구심에서 대법관이 주동이 되어 집단적으로 부패 행위를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36조 2항 위반에 대한 제3고 이유를 나머지 3고 이유 주장에 포함시켜 사실시민 원심의 정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로 제3고 그렇게 어렵게 읽지 말고 재판장이 지 마음대로 상대방 변호사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여 갖고 원래 법으로도 말이 안 되는 판결을 뒤집어 갖고 자기를 패소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발을 했어. 이 재판장이 지금에 있는 조 재판관이 네. 이런 식으로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위법한 그리고 법에 근거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원이. 그래서 이게 올라가 있는데 대법원 소송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접수일이 2022년 5월 25일이에요. 지금 1년이 넘게 나중에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어. 그리고 피의자로 등록이 돼 있는 거야. 실제로 대법원장이 돼버린다고 하면 네. 이 소송이 진행이 되겠어요? 대법관들이 대법원장 관련 대법원장을 관련해갖고 원장님 일로 와봐요. 조사 한번 다시 합시다. 이거 못해요. 당신 깜빵 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도 빨리 해결을 해놓고 대법원장을 뽑으라는 거지. 근데 윤석열이 후보자로 지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이거는 야당에서 받아주면 안 되고요. 이러한 임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뭐 박근혜 시절부터 대법원 올라가고 대법관 올라갈 때 추천사가 똑같아요. 맞아. 이걸 보면 박근혜 때 일어난 추천사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네. 대법원 추천사로 카피해서 쓴 거야. 김건희식의 추천사가 쓰여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옛날 그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한 소송 때 유죄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의로운 판사인 것처럼 이 경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역으로 이걸 써먹고 있다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이거 2007년이에요. 이 조희대 그때는 판사였죠. 에버랜드 항소심도 유죄, 이재용 씨 집이 헐값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에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한 적이 있어. 근데 대법관이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말을 왜 뇌물로 줬다고. 정유라 씨한테 줬다라고 해서 이거를 판결을 했는데 아니 소수 의견으로 아닌데 이렇게 이거 뇌물 아닌데 이거 삼성 목장에 있었는데 삼성이 자기 목장에 키우고 있던 말인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돼? 요런 소수 의견을 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삼성으로. 나는 애초에 저거 에버랜드 항소심에서 헐값 인수 유죄 때렸다 그랬잖아요. 저 유죄를 때린 거 자체가 그때부터 일종의 봐주기였다고 봐요. 유죄는 때렸는데 이 CB를 팔아갖고 얻은 이익이 당시 돈으로 해갖고 수천억 대 이상의 차익을 얻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한 환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 김건희가 입에 붙어갖고 이건희 비자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건희가 이병철 회장한테서 받은 현금들이 있었어. 몰래 상속받은 현금들. 이것들도 하나도 환수를 안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겉으로는 유죄를 때려놓고, 자, 유죄니까 그 유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어갖고 얻은 수익을 환수를 했어야 되잖아요. 환수를 안 했다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겉으로만 유죄를 때리고 나중에 사면해주는 걸로 죄는 벗어주면서 가장 중요한 유죄에 뒤따른 추징금이라든지 형벌적 벌금을 때리지를 않았다고, 이 새끼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삼성 편이었던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삼성과 관련된 건만 있으면 전부 다 삼성 편을 든 거야. 이 사람이 또 성균관대 석좌교수인가 뭐 해가지고 성균관대도 저거잖아. 성균관대 가서 석좌 교수를 했으면 삼성이잖아. 성균관대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교수 연봉이 나와요. 석좌 교수가 되면. 어? 그러니까 사실상의 뇌물이지, 이거는. 진짜 이런 게 뇌물감이지. 이게 석좌 교수라고 하는 게 엄청난 자리예요. 종신직입니다, 그게.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균관대는 석좌 교수 대우에 걸맞는, 거기에 맞는 예우와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 받아 처먹었으면 뇌물 관계 맞지, 삼성이랑. 그냥 이런 놈이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빌딩 소송부터 시작해갖고 삼성이 해달라는 거는 다 해주는 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되면 삼성은 그냥 녹았지 뭐. 편안해지는 거야. 뭔 짓을 해도 죄를 물을 수가 없게 될 거야, 삼성에 대해서는. 네, 그 희대의 진짜 이름이 조희대라서 희대가 아니고 희대의 피해자 대법원장 후보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놈을 미는 것도 결국은 다 그 옛날에 삼성하고 조남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서 가방 못지하던 윤석열의 인연이 계속 확대 증폭돼 갖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뉴스가 아무데도 이걸 안 받고 있어요. 기자들도 이런 네. 내용을 안 물어보더라고. 왜 안 물어보지? 그렇지. 지금 피의자시라면서요? 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국회에서 또 안 해주면 됩니다. 아니, 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민주당 해주면 안 돼. 당연히 대법관이야. 대법 판사도 아니고 대법원장이야, 원장. 대법원에는 판사들을 냈고 중요한 결정을 리드하고 하는 이 대법원장이라고. 이 사람 돼버리면요, 아무리 우리가 탄핵안을 올려도 전부 부결이에요. 탄핵은 이제 헌재고. 헌재로 가더라도. 어쨌든 대법까지 가서 우리가 만약에 뭐 어떤 소송이 있더라도 대법에 가면 이런 일이 다 뒤집히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최은성, 김건희 열심히 기소해봐야 대법 가면 환송 안 하든가 뒤집어 버린다는 거지. 파기환송하든가 뒤집어 버린다는 거지. 근데 오늘 판결이 났습니다. 장모 확정이 됐죠. 이거 못 믿어요.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는. 1년 확정이 됐습니다. 네. 대법원에. 그래서 바로 깜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만 아니 뭐 가 있는데 뭐. 원래 가 있던 상태에서 도로 안 풀려나고 갔습니다만, 야, 씨, 돈이 얼만데 1년 갖고 이게 될 일입니까? 말도 안 되죠. 349억 원을 해먹었는데 1년 갖고 퉁을 친다고요? 근데 그럼 어쨌든 뭐 하루에 1억이야? 몰라. 일당이 1억이냐고, 이 양반이, 죗값이. 아니, 최소한 공정가격으로 때리더라도 340억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일 비싸게 쳐준 게 5천만 원 쳐준 게 최고 큰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요새는 아무리 해봐야 최저임, 금액이 확 낮아졌단 말이야. 형을 살면서 깎아줄 수 있는 걸로 따지면, 이거 최소한 20년 때려갖고, 깎아준다고 해도 10년에서 15년은 받아야 될 형인 거예요. 근데 1년이래. 1년. 그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 대충 정리하잖아요? 내년 그래서 7월에 나옵니다. 금방 나와요. 그 7월 가기도 전에 크리스마스 특사해줄지도 몰라. 이런 개양아같이 같은 법률이 지금 솜방 같은 처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윤석열 장모도 들어갔대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나가갖고 나중에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장모를 안 풀어주면요. 윤석열이 선거 때 했던 우리 장모 10원 한 장 쓴 적 없어요. 이게 거짓말이 돼요. 선거 사실에서 거짓으로 유포를 한 게 된다고. 10원 한 장. 예. 그래서 10원 한 장은 아니지만 340억을 헤쳐먹은 게 확정이 돼버리면 윤석열은 선거법 위반으로 임기가 끝나게 되면 당선 무효용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 헤쳐먹고 났으니까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 자체로 당선 무효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란 대통령은 없었다라고 역사의 기록을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